무려 40일 동안 미국 정부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였죠. 이 10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월급도 못 받고 공항 보안 검색대는 인력 부족으로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미국의 저소득층 4,200만 명 정도가 식비 지원이 끊긴 채로 버텨댔었고요. 근데 드디어 워싱턴에서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미국 상원이 간신히 임시 예산안 절차 투표를 통과시키면서 셧다운 종료 수순에 들어간 건데요. 겉으로 봤을 때 다행히 정부가 정상화된다 이 정도로 보이지만 이 투자자 관점에선 이 소식 뒤에 숨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정부 재가동이 가져올 진짜 변화 그리고 리플 XRP 같은 자산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이번 사태의 표면적인 원인부터 짚어보죠. 애초에 이렇게 정부 문까지 닫게 만든 갈등은 의외로 돈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싸움인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을 두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그 일이 커졌고 특히 쟁점이 된 건 이례적으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었습니다. 이 민주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보조금을 연장하자라고 요구를 했었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퍼주기라면서 반대했죠. 서로 양보가 없이 시간이 흘렀고 결국에 새해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채로 10월 1일부로 정부 자금 집행이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이 미국에서 이렇게 예산 합의에 실패하면요 자동으로 정부 지출이 중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두고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이번처럼 장기화된 셧다운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고요. 직전 최장 기록이었던 2018-2019년 트럼프 재임 당시 이 35일을 훌쩍 넘겨서 이번에 40제일을 맞이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셧다운 종료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미국 상원의 절차 투표였습니다. 이 미국 상원에서 법안을 본회의 통과까지 끌고 가고자 한다면은 이 토론을 끝내는 절차 투표에서 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화당 의석이 53석이라서 최소 몇 명의 민주당 이탈표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막판에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 8명이 당론을 깨고 찬성표를 던졌고 이런 변심 덕분에 딱 60표를 채워서 문턱을 넘을 수가 있었어요. 이 워싱턴 정치에서 자주 보는 필리버스터 공방이 이번에도 전개가 됐던 건데 결국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 내용은 정말 간단해요. 우선 임시 예산안으로 다가오는 1월 초까지 정부를 재가동하면서 대신에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안은 다음 달 별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나서 일단 정부 문부터 열자라는 뜻을 모은 결과였죠. 트럼프 대통령도 완강하던 태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여전히 오바마 지원 예산은 반대 입장이지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미국 의회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으라고 촉구하면서 서명 의사를 내비쳤거든요. 이제 미국 상원과 하원이 이 임시 예산안을 최종 가결하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은 길고 길었던 셧다운은 공식적으로 종료가 된다라는 거고 미국 상원의 첫 번째 관문은 넘었으니까 본회의 최종 통과는 과반 창성만으로 가능합니다. 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하원 구조를 감안했을 때요. 이번 주 안으로 정부 재가동 현실화될 거란 전망이 압도적인 상황이고요. 드디어 끝나면서 미국 워싱턴에 불이 다시 켜지게 생겼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흔히들 정부 정상화됐으니까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 정도로 지나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시장 특히 암호화폐 시장 관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해프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지난 40일간의 셧다운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줬어요. 정부 지출 중단으로 경제 곳곳에 돈줄이 말랐고 그 여파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 셧다운이 길어지면 4분기 GDP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나왔고 이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리플 XRP를 비롯한 주요 코인들도 이런 기간에 힘을 받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서 하락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과거에도 비슷한 패턴이 충분히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이어졌던 그때의 셧다운 기간 동안 XRP 가격은 12% 급락했습니다. 2018년 1월의 짧은 셧다운 때도 3일 사이에 12% 급락한 바 있었고요. 이 워싱턴 전쟁과 상관없어 보이는 암호화폐가 의외로 이런 이슈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선 미국 정부 셧다운이라는 제도적인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 하락을 촉발시키는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이번 40일 셧다운 국면에서도 XRP 홀더분들이 전전긍긍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데이터를 보면요. 지난 한 달 동안 크립토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이 됐고 공포지수, 삼역지수, 극도의 공포 영역까지 떨어졌고요.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유동성이 메마른 장세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거는 결국에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정부 지출 멈추고 불확실성 커지면 시중 달러 유동성 감소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방정부가 문을 닫아놓은 사이에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 여기는 돈만 쌓이고 시중에 돌지가 않았어요. 이 7월 달에 부채 한도를 올린 이후에 정부가 그 계좌에 현금을 쟁여두다 보니까 그 잔고가 8,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통화량의 8%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 현재 시장에서 빠져서 정부 금고에 잠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5% 하락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달러 유동성이 얼마나 민감한지 보여주는 정확한 대목이겠죠. 쉽게 말씀드려서요. 미국 정부가 지갑 닫고 있으니까 시중에 풀려야 될 달러가 묶여버려서 투자 자금이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됩니다. 정부 재가동은 곧 돈줄 재가동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밀린 공무원 임금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연기됐던 예상 집행이 재개되면은 그동안 꽉 막혔던 달러 자금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정상화되는 경우 2,500억에서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금융시장에 재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그만큼 경색됐던 유동성이 풀린다는 뜻이겠죠. 한 암호화폐 거물 투자자는요. 이 소식을 듣고 미국 정부가 다시 돈을 찍어서 풀기 시작했다. 이렇게 과장 섞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물론 미국 연방정부 지출을 재개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돈을 무한정 찍어낸다?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막혀있었던 달러 유동성 공급원이 열린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4분기 경제 타격을 우려한 미국 연준이 긴축 강도를 낮출 거란 기대도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 정부 예산 불안까지도 해소되니까 이 투자 심리가 급 반전할 수 있는 이런 본격적인 상승장 국면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시장 반응은 바로 나타났어요. 상원의 임시 예산 가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뉴욕 증시 선물 지수도 일제히 반등했고 암호화폐 시세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하룻밤새 4에서 5% 뛰어오르면서 10만 달러를 회복했고요. 이더리움은 7% 넘게 급등하면서 한 주간의 손실을 만회했습니다. 리플 XRP는 현재 8%가량 상승하면서 2.4달러 근처까지 상승했어요. 오랫동안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있던 XRP 가격에 간만에 시원한 돌파구가 열린 모습인 거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런 위험신호 전환 시기에 대형 알트들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과 XRP의 상승률처럼 비트코인을 현재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장에 훈풍이 불 때는 그동안 눌려있던 중소형 자산들 이런 것들이 더 탄력받으면서 더 강력하게 치고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혹시 이번에 알트 랠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시는데요. 하지만 투자에서는 한 발 더 내다봐야겠죠. 이번 임시 예산 통과로 당장 연말까지 숨통이 트이겠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앞서 합의된 대로 12월 달에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를 두고 또 한 차례 표대결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현재 통과된 건 어디까지나 임시 예산안이라서 내년 1월이면은 이 예산이 다시 소진이 됩니다. 즉 내년 초까지 미국 의회가 장기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요. 또 똑같은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불과 2달 뒤에는 워싱턴발 악재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게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일정표를 염두에 두고 미리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즘처럼 호재의 시장이 들썩일 때 무작정 즐기기만 할 게 아니라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정책 리스크에도 반드시 대비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리플 XRP처럼 거시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는 자산들은 이런 외부 변수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높겠죠. 제도적인 리스크 관리까지 포함한 포지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 거고 그렇다면 실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이번 유동성 회복 랠리에 올라타는 전략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앞서 경험했듯이 셧다운 해제 국면에서 암호화폐는 유동성 주도의 빠른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2019년 초 당시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비트코인은 불과 5개월 만에 300% 이상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 사례가 반드시 반복되는 법은 없겠지만 이 시장이 풀리는 돈의 규모랑 속도를 감안하면은 이번에도 상당한 상승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에요. 저도 역시 최근에 며칠 사이에 증가한 거래량과 거래 주소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이미 눈치 빠른 큰손 투자자들은 가격 조정 국면에서 슬슬 XRP 같은 것들 모아가는 조짐이 현재 보입니다. 내년 초까지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미리 포지션을 잡는 거겠죠.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XRP 대량 이체라거나 거래소 유입량 감소 같은 이런 긍정 신호가 포착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통 매집의 단서일 때가 많거든요. 다만 저라면은 단기 랠리에 너무 취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에 또 한번 정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11월 중순 현재 시작된 반등장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흔히 말하는 산타 랠리랑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한껏 고조될 수가 있다는 거. 그 기간 동안 XRP를 포함한 알트코인들의 상승 여력을 탐색해보되 한편으로는 내년 1월 전에 일부 차익 실현이나 해지 전략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미국 셧다운 위기에 대비해서 말이죠. 특히 12월 달에 예정된 ACA 보조금 표결 결과라거나 1월 예산 협상 진통 여부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크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 흐름을 놓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리플 XRP 투자자라면은 유동성 파티의 기회를 즐기시되 이 파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플랜 B를 준비해 두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큰 흐름을 정리해 볼까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랑 그 해소 과정은 표면적으로 정치 드라마겠지만 그 본질은 유동성이고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쥐고 있는 미국 정부가 멈춰섰을 때 그 파장은 전통 금융시장을 넘어서 암호화폐 같은 신흥 자산시장에까지 미쳤고 반대로 미국 정부가 다시 움직이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의 생기가 돈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은 이 상승장 훈풍이 계속 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순조롭게 1월 예산 합의까지도 이루어진다? 2026년 상반기까지도 투자 심리 개선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인플레이션
둔화랑 맞물려가지고 연준이 긴축을 완화한다면은 그야말로 유동성의 봄바람이 불 테고요. 그렇게 되면 XRP를 비롯한 암호자산 시장에도 새로운 상승 사이클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1에서 2개월 후에 다시 정쟁이 격화된다면 시장은 또 한 번의 급변을 하겠죠. 여기서 결국 투자자는 이 정치 경제의 연결고리를 계속 주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 한 줄 삐끗하는 게 내 자산에 직결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번 미국 셧다운 사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이 매크로를 읽는 눈 없이는 크립토 투자도 어렵다라는 거, 정부 예산과 유동성의 방향성, 그리고 XRP의 미래까지도 모두 한데 얽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워싱턴파의 변화의 바람 이제 막 불기 시작을 했고, 이 바람을 타느냐 휩쓸리느냐, 이거는 결국 우리의 준비랑 통찰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 매매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요, 어렵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머리로는 원칙 매매를 이해하시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 자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 사면 놓칠 것 같다, 지금 안 팔면 무너질 것 같다, 이런 불안감이 늘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구조인 거고,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라는 습관을 버리는 순간부터 시장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원칙 매매의 출발점. 시를 들어볼까요? 설마 여기까지 떨어지겠냐 이런 싶은 가격 있죠. 그 구간에 미리 분할 매수를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게 시장인 거고, 그때 침착하게 기다린 사람들이 결국에 기회를 잡습니다. 반대로 여기까지만 올라오면 좋겠다 싶은 자리, 전고점이든 목표 수익률이든 상관없어요. 그 구간에 미리 분할 매도 걸어두시면은 감정이 끼어들 틈이 사라집니다. 이 시장이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처음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매번 시세창 보면서 손이 근질근질 거리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초조함이 사라지고 대신에 기다림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게 원칙 매매가 주는 진짜 힘인 거고, 이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예측이 정확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기술이 아니라 내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세요. 그때부터 생각보다 쉽네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올 겁니다.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건요, 타이밍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단순한 반복이 우리 구독자님들을 진짜 투자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코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정의드리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차트 볼게요. 빗각 아래에서 힘이 없이 그냥 바닥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죠. 신규 매수세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개인들 물량을 기관이랑 골들이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리플 XRP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할 듯 말 듯 하면서 추가 상승 없이 단순하게 3,900원 선, 4,800원 선 이 박스권 안에서 가격이 등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이런 것들 간파하고 있었고, 지난 3,850원 선에서 저점에서 물량 추가 매수했었죠. 추가 비중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플 전용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1차 신규 분할 매도 타점까지도 미리 공지 들어놓은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상승보다는 바닥을 다져주면서 개인들 물량을 뺏어가는 모습이고요. 또 단기 수익에 목이 마른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알트코인 단타 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인데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게 차트로 바로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알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는 어떻죠? 바닥을 다지고 이제서야 비중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들의 물량을 세력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인 알트 장세가 나올 거라는 거고,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팔고 알트를 사게끔 장세가 연출되고 나서 알트들이 고점까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 흐름들을 미리 간파를 했기 때문에 신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 타점방 통해서 여러가지 알트코인들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더리움이 꺾였다라고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한 거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이어2 관련된 테마, 여기에서 이더리움 확장성 테마까지 또 겹쳐있거나, 아니면 디파이라거나 합성자산과 안정성과 관련된 테마들,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뜰 거기 때문에 여기랑 관련된 테마의 코인들 위주로 현재 시세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매도 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40%, 50%, 100%, 200%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대불장은 아니죠.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시면서 그래도 5%, 또 많게는 10% 정도 이렇게 수익 내고 바로바로 매도하셔야지 그 다음 종목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 타점 정해두시고 목표가에 걸어놓고 주무시면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이 나 있고요. 계좌 잔고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하셔야 되는 점은요. 내가 걸어둔 매도 타점이 체결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시장이 상승했으니까 체결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후속 판단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서 후속 테마코인을 다시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현금 비중을 보유할지 이 부분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면은 당연히 후속 매수 타점으로서 바로 진입하셔도 되겠죠. 하지만 저희 신사채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종목 한 개 수익 실현됐다라고 해서 매번 똑같이 후속 타점 종목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오히려 꺾인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현금 비중 보유하시도록 하시면서요. 시장이 다시 눌렸고 다시 충분히 하락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 타점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 봐도 될 손실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고 그냥 현금 들고 있으면서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이 난다라는 거고 상승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면서 또 하락장 나오기 전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